이번 주에 분석을 요청하신 자료는 정말 뜨거운 주제더라고요. 한 유튜브 채널이 미스트롯 4, 7회 방송을 거의 해부하다시피 분석한 영상이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온라인이 들끓었는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네, 저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게 단순히 누가 좋았다, 싫었다 이런 감상평이 아니잖아요. 점수, 방송 분량, 심사평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그냥 팬들의 불만이 아니라 거의 시청자들이 제작진에게 보내는 데이터 기반의 경고장 같았어요. 아, 데이터 기반 경고장이라는 표현이 딱이네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방송 리뷰를 넘어서서요. 시청자들의 분노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프로그램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특히 이 자료가 프로그램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 바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을 것 같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 된 게 바로 팀 미션의 형식이었다고 자료는 지적하는데요. 선곡의 장르 제한이 없었다. 이게 언뜻 보기엔 자유도를 높여준 것 같아서 좋은데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자료에서 명확히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현역가왕이에요. 아, 그렇죠. 현역가왕은 이미 검증된 프로 가수들이 나와서 장르를 넘나드는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는 쇼잖아요. 네, 그게 현역가왕의 매력이고요. 반면에 미스트롯은 조금 서툴더라도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날것의 느낌이 매력이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게 바로 미스트롯의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르 제한을 풀어버리니까 참가자들이 팝, 댄스, 락 같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게 된 거죠. 음,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끝판왕, 그러니까 현역가왕 출연자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마추어 복싱 경기인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헤비급 챔피언이랑 비교를 당하는 셈이네요. 참가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에 따르면 실시간 반응에서 지루하다, 이게 미스트롯인지 가요 무대인지 모르겠다,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군요. 네, 정통 트로트를 기대했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무대가 계속되니까 피로감을 느꼈다는 분석이에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던 셈이죠. 프로그램 정체성도 흔들리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있었네요. 자료를 보니 정말 이상한 숫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바로 점수죠. 여기서부터 시청자들의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첫 번째 팀이었던 길려원 씨 팀이 받은 점수가 1439점이었어요. 네, 거기까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무대를 한 윤서 씨 팀이 1438점을 받아요. 아니, 잠깐만요. 15면의 마스터가 점수를 주는데 총점이 딱 1점 차이가 난다고요? 네, 이것만 해도 좀 신기한데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끝이 아니었죠.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로 꼽는 장면인데 논란의 중심에 있던 허찬미 씨가 속한 팀이 무대에 올라서 1440점을 받으면서 1등을 탈환합니다. 와, 1439점, 1438점, 그리고 1440점이요. 이건 좀 심한데요?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써놓은 것처럼 숫자가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다고 자료는 보여줘요. 주작이다, 짜고 치네, 티 안 나게 좀 해라 같은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럴만하네요. 통계적으로 15명이 제각각 점수를 줬을 때 총점이 이렇게 세 팀 연속으로 1점씩 차이 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이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심지어 방송 화면에 마스터들조차 와, 1점 차로 1위를 뺏었어? 하면서 막 놀라는 모습이 잡혔다고 하던데 이건 시청자들 입장에선 연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겠네요. 그렇죠. 그 리액션이 오히려 의심을 더 피운 셈이죠. 그리고 이런 점수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특정 참가자들이 있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단연 허찬미 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료는 허찬미 씨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요. 첫 번째는 무대 스타일 자체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 스타일. 아이돌 출신답게 춤 실력이나 퍼포먼스 기획력은 정말 뛰어나죠.
하지만 그게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맞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지적했나요? 예를 들어 재킷을 벗었다 입히는 안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듯한 춤 동작 같은 것들이요. 이런 퍼포먼스가 케이팝 무대에서는 멋있을 수 있지만 미스트롯의 주 시청층인 중장년층에게는 다소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트로트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게 느껴졌다. 네, 그런 지적이 많았다고 해요. 노래 실력보다는 퍼포먼스에 너무 치중된 무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심사위원과의 관계 아니었나요? 맞아요. 이게 논란에 불을 붙였죠. 박선주 마스터가 허찬미 씨의 보컬 스승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박선주 마스터의 심사평 하나하나가 제자 챙겨주기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 실시간 채팅창에 자, 이제 제자 칭찬 들어갑니다. 같은 비아냥이 올라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다른 심사위원은 어땠나요? 장윤정 마스터 역시 매번 나무랄 데가 없다, 완벽하다라는 식의 극찬을 이어가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에요.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던 모습과 대비되면서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줬다는 거죠. 허찬미 씨뿐만 아니었죠. 자료에서는 유미 씨나 저구 씨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거셌다고 하던데요. 네, 이 두 참가자에 대한 비판은 앞서 말한 프로그램 정체성 문제와 직결돼요. 시청자 게시판이나 댓글 반응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트로트를 부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창법이나 곡 해석 자체가 트로트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소리만 지르는 락발라드 창법이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왜 고음 자랑을 들어야 하냐는 식의 불만이 폭주했다는 거예요. 결국 장르 제한을 없앤 미션이 이런 참가자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된 거고 시청자들에게는 미스트롯이 길을 잃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된 거죠. 정리해보면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심사의 공정성에는 큰 물음표가 찍히고 시청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가는 악순환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만과 의심이 결국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자료의 다음 분석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논란이 생기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화제성이 올라가고 시청률도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자료를 보니 이번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7회 시청 점유율이 34.9%로 나왔다고 분석하는데 이게 언뜻 보면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전 회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청 점유율이라는 게 좀 낯선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TV를 켠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 채널을 보고 있느냐는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보통 미스트롯이 기록했던 13에서 14%대 시청률이 나오려면 점유율이 40% 이상은 되어야 한대요. 아하, 그런데 34.9%라는 건 시청률이 이전보다 정체되거나 심지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즉 논란이 시청자 유입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에요.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빠르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데이터는 네이버 TV 영상 클립 길이 분석이었어요. 이건 정말 제작진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저구시킴의 무대 영상은 무려 8분 43초로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해요. 8분 43초요? 네. 반면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소나 씨의 무대 영상은 5분 28초에 불과했고요. 와, 3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이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렇죠. 자료는 이런 방송 분량의 차이가 제작진이나 마스터들이 밀어주는 소위 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증거라고 지적해요. 특정 참가자에게는 무대 전후의 서사나 감동적인 스토리를 길게 붙여줘서 시청자들이 감정이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참가자는 그냥 무대만 보여주고 끝낸다는 거죠. 그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도 있었죠. 네, 바로 자막이었어요. 허찬미 씨와 이소나 씨의 대결을 앞두고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자막을 사용한 것 자체가 제작진이 허찬미 씨를 우승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대놓고 보여준 거라는 분석이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 허참미 밀어주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미스트로스4 7회를 둘러싼 논란의 실타래를 아주 치밀하게 풀어냈어요. 처음엔 장르 제한 없는 미션이라는 기획의 실패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네. 여기에 1점 차이로 이어지는 기묘한 점수들이 조작 의혹에 불을 지폈죠.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특정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의혹들은 시청률이나 방송 분량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면서 시청자들의 분노에 논리적인 근거를 더해줬어요. 결국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제작진이 시청자를 너무 얕봤다는 거예요. 아, 논란은 곧 화제성이다라는 그 낡은 공식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도를 반박하는 스마트한 시청자들의 반격에 직면한 거죠. 시청자들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네요. 내세워도 그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시청자는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한 편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어 화제성을 높이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과연 시청률을 잡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의 신뢰와 수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위험한 도박일까요?